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의 대형 호재가 떠서 제가 또 공유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구글의 자율주행차인 웨이모의 두뇌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두뇌라는 것은 결국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약체입니다. 그나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잘하고 있는 게 이미지 센서나 모바일 AP, 그리고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파운드리 정도가 되겠는데, 독보적 기업도 아닌 구글의 자율주행차인 웨이모의 두뇌를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글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의뢰받았다는 건데, 심지어 설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까지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삼성에서 구글로부터 수주한 칩은 라이더나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연산하고 계산하고, 심지어 구글 데이터 센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는 칩입니다. 데이터를 연산하고 컨트롤하는 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와 모바일 AP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CPU에서는 인텔과 AMD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치고 들어갈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CPU 쪽 진출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삼성에서도 이미 설계를 하고 있죠. 지금 퀄컴이나 하이실리콘, 그리고 미디어텍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알파칩이라는 데스크톱용 CPU도 삼성이 설계한 적이 있는데, 인텔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 역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죠. 설마 구글에서 아무런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삼성전자에게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툭 던져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만큼 설계 능력이나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을 해서 도로 위를 달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계산 기능을 뛰어넘어서 사람처럼 뛰어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CPU나 GPU와는 달리 사람의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뉴럴 프로세서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뉴럴이 영어로 신경이란 뜻이죠. 그래서 NPU 하면 뉴럴 프로세싱 유닛, 즉 인간의 신경망처럼 작동하는 처리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이 NPU지 사실 CPU와 GPU 기술도 다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바일 AP에도 CPU와 GPU, NPU가 각각 결합을 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을 하죠. 삼성전자 시스템 LSI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바일 AP를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CPU나 GPU 설계 역량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암으로부터 IP를 사서 CPU나 GPU 코어를 설계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따지면 모든 모바일 AP 기업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전 세계 모바일 AP 시장의 90% 이상은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M의 CPU나 GPU 코어텍스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우습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조금씩은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ARM 코어텍스를 써도 부스터 클럭이나 일부 스펙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설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세계 4위권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글에서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높이 평가를 해서 이번에 설계를 의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TSMC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에 설계부터 제조까지 일타쌍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서 의뢰한 칩은 시스템 LS 사업부 내에 있는 커스텀 SoC 사업팀에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고, 설계가 완료되면 역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EUV 공정을 통해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UV는 보통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적용이 되는데 보통 모바일 AP 보급형 브랜드가 7나노에서 생산이 되고 고급형은 5나노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아마도 자율주행 레벨 3 정도면 5나노 이하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다른 기업도 아니고 구글입니다. 삼성이 자율주행용 반도체 시장에서 구글과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모두에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 칩 개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16년부터 테슬라와 협력을 하고 있었죠. 자율주행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구글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는 누가 봐도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구글, 애플라,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애플은 별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면 몰라도 사실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구글과 테슬라가 애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갑질도 너무 심하고 이미 TSMC와 너무 밀접하게 짬짬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도 안 됩니다. 지금 TSMC의 최대 고객이 바로 애플이죠. 애플이 사실상 TSMC를 거의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도 삼성전자에게 설계나 파운드리를 맡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설계는 본인들이 할 거고요. 파운드리는 무조건 TSMC에 맡길 겁니다. 만약에 TSMC가 캐파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에 맡겨야 된다면 찌끄레기 정도만 조금 주겠죠. 그래서 애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구글과 테슬라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만 제대로 잡아도 삼성전자는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삼성전자와 구글, 애플, 테슬라 주식을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구글은 ETF로 간접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종목은 개별 종목으로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삼성전자의 시총이 가장 낮죠. 사실 매출로 따지면 애플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높은데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심각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배당금도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금 꼬박 받아 먹으면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떡상할 날이 오겠죠. 저는 이렇게 믿고 계속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